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 심리실험 뇌과학 편. 이케가야 유지와 함께 떠나는 뇌의 모험. 혹시 누군가의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 직감으로 알아챈 적 있으신가요? 그 미묘한 눈빛, 살짝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낸 순간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짜릿하지 않으셨나요? 이케가야 유지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 심리실험 뇌과학 편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과학으로 풀어내며 우리의 뇌가 감정, 생각, 선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도쿄대 약학대학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이케가야 유지는 복잡한 뇌과학을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 친근하게 설명해요. 그는 정신의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을 넘나드는 63가지 실험을 통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하나씩 풀어내죠. 이 책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마치 한편의 모험 소설처럼 뇌라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며 일상에서 마주치는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답니다. 자, 이 책의 매력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볼까요? 책의 줄거리 뇌와 마음을 탐험하는 63가지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 심리실험 뇌과학 편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를 63가지 심리실험을 통해 풀어내는 책이에요. 이케가야 유지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수행한 실험들을 엄선해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설명해요. 책은 4개의 큰 주제로 나뉘어 있어요. 생각하는 뇌, 감정을 느끼는 뇌, 선택하는 뇌, 그리고 기분 좋은 뇌를 주제로 각 장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실험들이 펼쳐지죠. 이 실험들은 단순히 과학적 결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장인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나에서는 학습과 교육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요. 하버드대 웜슬리 교수의 입체미로 통화 실험은 고양이가 미로 안에서 문을 여는 법은 쉽게 배우지만 문을 닫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이유를 탐구해요. 고양이가 미로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을 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과정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뇌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실험은 교육의 2가지 접근법, 강제적인 훈육과 자발성을 장려하는 방식을 비교하며 자발적 학습이 뇌의 잠재력을 더 크게 끌어낸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케가야 유지는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왜 억지로 하는 공부는 힘들고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때 더 잘 기억되는지를 부드럽게 설명해준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감정과 관련된 실험에서 나와요. 책에서는 우리의 눈이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다루는 실험을 소개해요. 눈 주위의 근육, 즉 눈둘레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눈이 진짜 감정을 숨기지 못하죠.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괜찮아라고 말하며 웃고 있는데 눈빛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실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의 감정을 직감적으로 읽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풀어내요. 이케가야 유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뇌가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포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요. 선택에 관한 실험도 무척 흥미로워요. 책에서는 미끼 상품 효과를 다룬 실험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맥락에 의해 왜곡되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한 잡지 구독 옵션을 3가지로 제시했을 때 온라인 구독, 종이 구독, 둘 다 구독. 종이 구독이라는 미끼 옵션이 포함되면 사람들이 더 비싼 둘 다 구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미끼 옵션을 제거하면 선택 비율이 확 떨어졌죠. 이 실험은 우리가 쇼핑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논리보다는 비교와 맥락에 휘둘리는 뇌의 성향을 드러내요. 이케가야 유지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며 우리가 일상에서 왜 비싼 커피를 선택하거나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현대 사회의 고민과도 연결되죠. 듀크대 데이비슨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며 현재 초등학생의 65%가 미래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이 실험은 뇌의 적응력과 창의성이 미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이케가야 유지는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뇌가 가진 유연성과 창의성이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해요. 이처럼 책은 동물 실험부터 인간의 사회적 행동, 미래 예측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뇌과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답니다. 핵심 주요 메시지: 뇌가 만드는 우리의 삶. 이 책은 복잡한 뇌과학을 단순화하며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요. 이케가야 유지는 63가지 실험을 통해 뇌의 비밀을 풀어내며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준답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 주요 메시지예요. 1. 뇌는 감정과 논리에 춤을 춘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험들은 우리의 결정이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걸 보여줘요. 미끼 상품 실험처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맥락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케가야 유지는 이를 통해 뇌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감정과 직관, 논리가 얽힌 복잡한 시스템임을 알려줘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왜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줘요. 2. 사회성은 뇌의 진화적 선물이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 소모가 큰 기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큰 뇌를 유지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이케가야 유지는 그 답이 사회성에 있다고 말해요. 눈둘레군 실험처럼 우리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관계를 맺고 집단 속에서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사회성은 우리가 친구, 가족, 동료와 연결되는 핵심이자 인간이 복잡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3. 학습은 자발성에서 꼽힌다. 하버드대 웜슬리 교수의 실험은 강제적인 훈육보다 자발적인 학습이 뇌의 잠재력을 더 크게 끌어낸다고 말해요. 이 메시지는 교육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에도 적용돼요. 우리의 뇌는 억지로 명령받는 것보다 호기심과 자발성으로 움직일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답니다. 이케가야 유지는 이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즐거움과 호기심을 잊지 말라고 조언해요. 4. 미래를 준비하는 뇌의 유연성. 인공지능과 직업의 변화에 대한 실험은 뇌의 적응력이 미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케가야 유지는 이를 통해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뇌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라고 격려해요. 5. 무의식의 힘을 이해하라. 책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의 표정을 읽거나 특정 선택을 내릴 때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죠. 이케가야 유지는 이러한 무의식의 작동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해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뇌과학의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 관계, 선택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케가야 유지는 뇌의 비밀을 탐구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답니다. 시사점: 일상과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렌즈. 이 책은 단순히 심리실험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렌즈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통찰을 전해줘요. 다음은 이 책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1.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책 속 실험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 느끼는 감정, 그리고 맺는 관계의 이면을 보여줘요. 미끼 상품 실험은 우리가 쇼핑이나 선택의 순간에서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를 깨닫게 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돌아보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예를 들어 다음에 쇼핑몰에서 3가지 옵션을 마주했을 때 혹시 이게 미끼 상품인가? 하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 타인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기. 눈둘레군 실험이나 사회성에 대한 실험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이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소통, 가정에서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진심 어린 연결을 가능하게 해요. 누군가의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직감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3.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방향. 자발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험들은
교육자, 부모, 리더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억지로 가르치는 것보다 호기심과 자발성을 유도하는 환경이 뇌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교육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이걸 해야 해라고 강요하기보다 이건 왜 재미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4.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자세. 인공지능과 직업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줘요. 뇌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특히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뇌의 유연성을 믿고 도전할 용기를 심어준답니다. 5. 사회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책은 개인의 뇌뿐 아니라 집단의 행동과 사회적 맥락도 다뤄요. 예를 들어 선택의 맥락이 우리의 결정을 왜곡하는 실험은 마케팅, 광고, 심지어 정치 캠페인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줘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조작에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선택이 외부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6. 일상의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기. 이 책은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읽으려는 노력, 선택의 순간에서 잠시 멈춰 생각하는 습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이케가야 유지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뇌와 삶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시사점들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어준답니다. 이 책은 뇌과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따뜻한 동반자예요. 독자들의 반응. 이 책이 남긴 따뜻한 울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 심리실험 뇌과학 편은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어요. 뇌과학과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이 책의 친근한 문체와 흥미로운 사례에 푹 빠졌다고 해요. 다음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느낀 주요 반응들이에요. 1. 재미와 지식의 완벽한 조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재미를 꼽았어요. 한 독자는 심리학이나 뇌과학 책은 어렵고 따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책은 마치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다고 썼어요. 이케가야 유지의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문체 덕분에 복잡한 과학적 개념이 마치 친구와의 대화처럼 쉽게 다가왔다는 평이 많았죠. 특히 각 실험이 일상적인 사례와 연결되어 있어 읽는 내내 아, 이거 나도 겪어봤어 라는 공감이 쏟아졌다고 해요. 2.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찰. 독자들은 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미끼 상품 실험을 읽은 한 독자는 쇼핑할 때 왜 항상 비싼 옵션을 선택했는지 깨달았다.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 같다고 후기를 남겼어요. 또 다른 독자는 눈둘레근 실험을 통해 동료나 친구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누군가 억지로 웃고 있을 때 눈빛부터 살펴보게 되어라며 일상에서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전했죠. 3. 뇌과학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 이 책은 뇌과학에 관심이 없던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 독자는 원래 과학은 내 취향이 아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뇌과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썼어요. 이케가야 유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복잡한 뇌과학 개념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해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계기로 심리학이나 뇌과학 관련 책을 더 찾아 읽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4. 자기계발과 성장의 계기.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계발과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죠. 특히 자발적 학습의 중요성을 다룬 실험은 학생, 직장인, 부모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 독자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보다 호기심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며 교육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했어요. 5.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과 충성도.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심리실험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이후 인간관계 편과 자기계발편으로 이어졌어요.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은 후 시리즈의 다른 책들도 궁금해졌다고 해요. 뇌과학 편이 이렇게 재미있으니 인간관계 편은 또 어떤 통찰을 줄까? 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리뷰가 많았어요. 이케가야 유지의 팬이 된 독자들도 많아 그의 다른 저서나 강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6.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 이 책은 10대 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았어요. 10대 독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고 했고, 30대 직장인들은 동료와의 관계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50대 독자는 이 나이에 새로운 학문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책이 주는 신선한 자극을 높이 평가했어요. YES24 알라딘, 교보문고 같은 온라인 서점의 리뷰를 보면 이 책은 평균 평점 8.3107건 YES24 기준을 기록하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심리학과 뇌과학에 관심이 없던 독자들도 이 책을 계기로 새로운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요. 일부 독자들은 이케가야 유지의 유머와 따뜻한 문체 덕분에 책을 읽는 내내 미소를 지었다고 하네요. 시청자의 의견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 심리실험 뇌과학 편은 뇌의 비밀을 탐험하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따뜻한 안내서가 되어준답니다. 이 책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통찰을 선사해요.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어떤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미끼 상품 실험처럼 선택의 비밀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눈둘레근 실험처럼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혹은 이 책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작은 변화를 가져왔나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뇌과학과 심리학의 세계로 떠나는 이 흥미로운 모험,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욱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